박순자는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앞에 찻잔을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2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모습은 나이에 비해 단정했고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둘째는 어제도 연락이 없고, 첫째도 바쁘다고만 하네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을 때 순자의 마음에는 따뜻한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요. 첫째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둘째도 사업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어제 배달된 우편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카드 명세서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이런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우편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카드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천천히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지? 사용 금액이. 잠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명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사용하던 카드에 1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듯 경직되었고 카드를 든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 원이라니. 내가 이런 돈을 썼다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거지? 분명히 잘못된 거야. 은행에서 실수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더욱 이상했습니다. 전자제품 구입, 백화점 결제,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 모르는 업체들까지 다양한 곳에서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눈앞이 어지러질해졌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200만 원. 도대체 누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선 첫째부터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첫째야, 나야, 엄마야.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상의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첫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우선 전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어지자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전화에 이렇게 성급하게 굴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둘째한테 전화해보자. 둘째는 좀 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둘째가 받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고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급한 전화를 이렇게 대충 넘기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둘째야, 정말 중요한 일인데 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없겠니?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내역이 있어서 상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에이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지금 정말 바빠서요. 끊을게요. 아들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오후가 되어도 아들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바쁘다고 할 때도 이해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까? 평소 같으면 내 전화를 이렇게 성급하게 끊지 않았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모습이었고 할머니 혼자만 집에 남겨진 것 같아 더욱 쓸쓸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몸 전체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이 매매하게 막혔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누가 내 카드를 도용한 건가? 아니면 은행에서 실수한 걸까? 아이들은 왜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는 걸까? 저녁이 되어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둘째라도 안부 전화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순자의 마음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등줄기가 오싹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이듯 아팠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20년간 매일 저녁마다 해온 의식처럼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이상해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둘 다 바쁘다며 통화도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약하게 보이나 봐요. 이젠 제가 우습게 보이나 싶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리도록 아팠고 20년간 혼자서 견뎌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피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정말 무서워요. 당신이 옆에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밤늦게 순자는 카드 명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재 책상에 스탠드를 켜고 돋보기를 준비한 후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패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카드가 사용되고 있네?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말이에요. 명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패턴으로 카드가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 장소도 주로 유흥가와 도박장 일대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전신에 충격적인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루 3번 꾸준하게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많은 돈을 누가 쓰고 있는 거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대부분이 성인 오락실, 카지노바, 비긴 게임장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전혀 관계없는 장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제 카드로 이런 곳에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게다가 하루 3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에요.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스쳐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최근 사업이 어렵다고 했던 말, 오늘 전화를 피했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이 정확한 시간 패턴까지 순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고 호흡이 가빠져서 제대로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설마 우리 둘째가 어머니 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우리 둘째가 그럴 리 없어. 제가 20년간 혼자 키운 아이인데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도박장에서 하루에 3번씩 사용되는 카드. 그리고 그 총액이 12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 하루 3번씩. 도대체 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굳히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분, 제 카드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이상한 사용이 있어서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순자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신분증이랑 카드 가져오셨나요? 본인 확인 후에 거래 내역을 출력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최근에 하루에 3번씩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어서요. 제가 사용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카드가 정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게 맞나요? 사용 패턴을 보니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게다가 금액도 상당히 크네요. 순자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카드는 항상 제 지갑에 있었는데요. 혹시 복사된 건 아닐까요? 카드 복사보다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족분 중에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까지. 은행에서 확인한 사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둘째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연락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둘째야,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구나.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가니 컴퓨터 화면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둘째야,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카드 쓰고 있지? 1200만 원이나 사용한 게 너구나. 은행에서 다 확인했어.
둘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돈 좀 쓴 거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 건데요.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 쓰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니요. 뭐라고? 너 정말 내가 키운 아들 맞니? 너는 지금 엄마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젠 엄마가 늙어서 무시하는 거고? 에이, 엄마.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저도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엄마가 이해해 주셔야죠. 순자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20년간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둘째 집에서 돌아온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째만큼은 어머니 편에서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째야, 엄마야.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둘째가 엄마 카드로 큰 돈을 써버렸어. 그런데도 뻔뻔하게 어머니 돈 써서 어떡하냐고 하더라. 너만이라도 엄마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첫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동생이 한 일은 동생이 해결해야죠. 저는 제 가정 지키기도 바쁜데요. 동생 일에 제가 왜 끼어들어야 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째마저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째야, 엄마가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든지 아니? 혼자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는 어떡하란 말이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자식들이 평생 어머니만 챙길 수는 없어요. 저희도 각자 살 길이 있고요. 동생 문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순자의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니? 둘째는 뻔뻔하게 굴고 너마저 상관없다고 하면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야. 어머니, 그건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저는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어지자 순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구멍이 매매하게 막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간 믿었던 두 아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아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며칠이 지났지만 둘째의 카드 사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하루 3번씩 정확하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로 빼둔 돈까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다음 달 관리비도 못 내겠어요. 월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되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평소 월 100만 원으로 생활했는데 하루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삶의 계획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이렇게 계속 나가면 버틸 수가 없어. 둘째가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정말 곤란해.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둘째는 뻔뻔하게 계속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 너무 힘들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언제까지 둘째가 카드를 사용할지 모르니 돈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누군지 모를 압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말 막막해요. 아이들은 모른 척하고, 둘째는 계속 쓰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재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20년간 혼자서 살아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이제 결정했어요. 아이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줄 거야. 남편 사진 앞에서 다짐하는 순자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2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하루 3번씩 제 카드를 쓰면서 뻔뻔하게 어떡하냐고 했잖아요. 첫째마저 상관없다고 하면서 저를 혼자 버려두고 말이에요. 서재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 각종 증명서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류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순자의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았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희생만 하면서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강인한 면이 깨어나는 것 같았고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하지만 잘 키운다는 게 무조건 희생하고 당하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엄하게 가르쳐야 해요. 책상 위에 계획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둘째의 카드 사용 패턴, 첫째의 냉정한 반응,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까지 완벽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첫째는 22살, 둘째는 15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지. 53세에 홀로 된 몸으로 두 아이를 다 키워야 했으니까. 첫째는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사진 속의 어린 아들들을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모자랐던 생활비,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렸던 밤들. 첫째야, 둘째야.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모르겠지? 아빠 없는 서름을 너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말이야.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고생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위해 밤늦게 부업을 했던 것,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해주려고 했던 것들, 둘째가 대학 들어갈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온갖 일을 다 했죠. 새벽 배달부터 밤늦게 청소까지. 지금도 그때 고생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온몸이 떨려오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지금 이런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20년간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바쳤는데 이제는 어머니 돈을 훔쳐 쓰고도 뻔뻔하게 구는 아들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잘 크면 효도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머니가 늙으면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네요. 참아온 이유가 있었거든요. 과거를 돌아본 순자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20년간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음을 굳혔어요. 혼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더 이상 착한 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선 순자의 표정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강렬했습니다. 둘째가 하루 3번씩 제 카드를 쓰면서 뻔뻔하게 굴고 첫째마저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각오를 해야겠어요. 제가 만만한 엄마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무기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참고 살았던 건 아이들을 사랑해서였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나서야 진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칼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우습게 본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줄 거예요. 등이 꼿꼿해지고 어깨가 펴졌습니다. 20년간 구부정하게 지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입니다. 며칠간 순자는 둘째의 카드 사용 패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서재 벽에는 시간대별 사용 내역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정확하게 하루 3번씩 같은 시간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네. 이렇게 규칙적이라는 건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분석표를 보니 둘째의 행동 패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로 도박장이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500만 원까지 늘어났네요. 이렇게 되면 곧 일일 사용액이 2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애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어. 책상 위에 새로운 노트를 펼치고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의 승부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략적 사고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모든 카드를 빨리 정지시켜야지. 하루 3번씩 사용하던 둘째가 갑자기 카드가 안 되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감정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획서에 단계별로 실행 방법을 적어나가면서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3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2단계는 새로운 계좌로 돈을 옮기는 거예요. 둘째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3단계에서는 제가 가진 비밀 무기를 공개하는 거죠. 노트에 적힌 계획을 다시 읽어보니 완벽했습니다. 20년간 참고 살았던 어머니의 은밀한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첫째도 방관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혼나야죠.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둔 대가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본인을 다 키워준 엄마를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만들어줘야겠지.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졌지만 이번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감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복수 계획이 성공했을 때의 쾌감을 상상하니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아들들아, 각오해라. 계획 완성 다음 날, 순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VIP 상담실에서 은행 직원과 마주 앉은 순자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즉시 정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기존 계좌의 돈을 모두 옮기고 싶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카드 정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분실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누군가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완전히 차단하려고 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은행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자는 가져온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20년간 참아온 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니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카드 정지 처리해드리고 새 계좌 개설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새 계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가족이라도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못 건드리게 하고 싶어요. 카드 정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3번씩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던 둘째가 앞으로는 한 푼도 못 쓰게 된다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간 착한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도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가 왔어. 새 계좌로의 이체 작업이 완료되자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둘째는 물론이고 첫째도 자신의 돈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오늘 오전 10시에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루 3번씩 쓰던 카드가 갑자기 안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온몸에서 시원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등줄기가 쭉 펴지고 어깨가 당당해졌습니다. 이런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고 기존 카드는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네요. 어머니를 우습게 본 대가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은행을 나서며 순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50분. 곧 둘째가 평소 시간인 10시에 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대로 둘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데요? 오전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돼요. 혹시 카드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순자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 글쎄, 엄마는 별로 카드를 안 써서 모르겠네. 은행에 문의해보지, 그래? 그게 아니라 엄마 카드 말이에요. 제가 가끔 급할 때 썼는데 갑자기 안 돼서요. 혹시 정지시키신 거 아니에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지? 엄마가 왜 정지시켜? 그런 복잡한 건 잘 모르는데. 아마 카드사 문제 아닐까? 그럼 은행에 가셔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 시간 되면 한번 가보지. 그런데 너 요즘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빠? 근데 엄마 말의 대답은 커녕 전화를 뚝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둘째는 평소 시간인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 ATM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계속 안 되는 거지? 하루 3번씩 항상 잘 됐는데. 오전 10시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자 둘째는 다른 ATM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가 고장났나? 아니면 한도가 다 찼나? 오후 3시 두 번째 시도에서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둘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봐야겠다. 뭔가 이상해. 저녁 8시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하자 둘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루 3번씩 의지하던 돈줄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내일 갚아야 할 돈도 있는데? 순자는 집에서 시계를 보며 둘째의 절망을 상상했습니다. 엄마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실패하는 둘째의 절망. 다음 날 저녁, 첫째와 둘째가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첫째의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카드 정말 이상해요. 하루 종일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 가보셨어요? 순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아들들을 맞이했습니다. 아, 그래? 은행에 갔더니 카드가 정지되어 있더라. 누군가 무단 사용해서 정지시켰다고 하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무단 사용을 해요? 글쎄, 나도 잘 모르지. 하루에 3번씩 100만 원이나 훨씬 넘게 사용한 사람이 있다던데. 참 신기하지? 둘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급해서 잠깐 썼는데? 잠깐? 3개월 동안 하루 3번씩 쓴 게 잠깐이야? 아니, 그래서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생이 사과하잖아요. 순자는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사과? 20년간 혼자 너희들 키운 어머니한테 도둑질하고 나서 사과로 끝나는 거야? 이제 내 차례야. 진짜는 지금부터였어요. 순자는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두 아들의 표정에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어머니를 우습게 본 것 같으니까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20년 전부터 엄마가 혼자 모아온 돈이 있어. 엄마가 모아온 돈이요? 무슨 돈을 그렇게 모으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조금씩 모은 돈이야. 너희들 몰래 20년 동안 말이지. 엄마,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순자는 은행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네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으로 시작했지. 그 다음에는 내가 밤늦게 부업을 하면서 조금씩 모았어. 너희들 학비 대고도 남는 걸 20년간 계속 모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돈으로 도박하고 명품 사면서 놀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엄마,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착한 어머니인 줄만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나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야. 20년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순자는 통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는 순간 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 원이야. 비밀 계좌에 정확히 15억 원이 들어있어.
첫째와 둘째는 동시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15억 원이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큰 돈을? 20년 동안 너희들이 잠든 새벽에 부업하고 아껴 쓰고 투자해서 모은 돈이야.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바보로 본 건지 이제 알겠지? 둘째는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하루 3번씩 훔쳐 쓴 것이 얼마나 작은 액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쓴 돈은? 15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하지만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야. 어머니를 속이고 도둑질한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야. 순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공개하는 순간에 짜릿함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 진짜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더라. 둘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5억 원. 첫째도 경악했습니다. 본인들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너네 거, 였던 거 뒤늦게 구경이라도 시켜주는 거야. 그 순간 첫째와 둘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절레절레 젓는 것이었죠. 이미 늦었다. 너네 부르기 전에 다 기부하겠다고 전화했었어. 조회해봤자 영원 정도 찍힐 거다. 그 순간 켜져 있던 TV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어떤 신원불명의 여자가 15억에 달하는 금액을 보유권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유권 원장은 익명의 여인을 찾기 위해 아들 둘은 그 뉴스를 보며 절망했고 엄마 순자는 개운하다는 미소를 지었답니다.